대장동에 무슨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수사해라. 그럼 확 질러요. 난 그게 떳떳함이었던 발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1원이라도 뭐 받았으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본인 떳떳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그런 강펀치, 강한 대응이 그 세게 안 나오고 만약에 그 캠프 일부에서는 이거 뭐 그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해봤자 본전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이건 아니다. 세게 받아치지 않으면 수렁에 빠진다. 이런 판단으로 본인이 세게 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후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요. 이게 그냥 놔두면 프레임이 짜져서 이미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문준영 씨를 우리가 늘 칭찬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번에 그렇게 선제로 기자회견까지 후보가 직접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방어가 됐고 이게 KBS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엄청 큰 푸차로 1위예요.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게 된 것은 이건 이재명 후보의 화이팅 덕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지지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언론은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연결고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다만 연기를 엄청 피우고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사실, 자본금 5천만 원 같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공부를 또 했어. 이런 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황우석 때 줄기세포 전문가가 됐잖아요. 지금 완전 또 이거 개발 전문가 됐어. 시행, 시공, 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송편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송편도 못 빚어가지고 아들이 딱딱한 송편 하게 만들고 말이지.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장동 요 논란의 헤드라인.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 첫째,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하고자 하는 빙고. 보수 세력의 그거 맞고요. 총공세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복잡한 거는 보수 세력이 총공세를 했더라도 이걸 민주당 내부로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전선이 진영 대 진영으로 쳐지는데 민주당 내부로 끌고 들어온 후보 캠프는 반성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3일 동안 공부하다 몸살 났다 그랬잖아요. IQ 150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이거 152 빌려드릴까요? IQ 150이에요? 다들 미친. 나 집에 갈래. 그 얘기 웬만하면 내가 황희도 기죽을까 말 안 했었는데. 형이도 158이다. 아니.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잖아요. 몇 번을.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건 파도 파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식 대장동 개발 방식 있잖아요. 민관 합동 모델. 이거 전국화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죠. 혼자. 외롭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대장동식 모델이 대선 공약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니 그거 저는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이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대선 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건은 이낙연 후보 캠프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프레임이 형성돼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료를 보니 이거는 전국화 시켜야 되고 법제화할 수 있으면 법제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 작은 지자체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지자체가 1조 5천억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LH를 들여오는데 LH 들여오면 그 지자체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법제화해서 지자체들이 성남시처럼 할 수 있게 전국화 시키는 걸 부동산 공약으로 해봐라. 그게 지금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대방동 개발 사업 국내의 벤치마킹 사례가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김포, 남양주도 있어. 남양주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역세권 개발하려다 거기는 1차 제동이 걸려서 LH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택, 중국, 영성시, 여주, 김포, 수원, 고양.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성남을 따라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이제 왜곡된 사실 있잖아요. 자본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1,100배의 수익이 올렸네 말에 나중에 팩트 체크해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면 빨리 회gon을 해갖고 미안하다.
이재명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막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득을 본 사람은 핵심은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올랐을 때 이재명은 일단 성남 것만 챙겨.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먹어. 했는데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라고, 그 개발하는 곳이.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 수익률이 얼마나 만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재명과 연결된 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문제죠. 아, 그리고요, 2014년에 국토부에서 낸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이 대장동 그 기획하고 막 공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6천 가구 입디다. 2014년에. 그러니까 2014-15년에는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빚내서 집사라로 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업이 리스크가 없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주운 글인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정수교라는 분의 페이스북 글인데, 대장동의 진실. 나는 이낙연 캠프 경북 영양군 선대위원장으로 등록했다가 경상도 선거 후 활동을 접은, 이번에 대구 경북 경선 끝나고 활동을 접은 나이 60에 38년 경상도 골수 민주인이다. 정치하는 X들은 전부 초등 1학년 중퇴도 아닌데 경제관념이 없나? 알면서 그러나?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이 이분이.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한 가지 언론 등에서 떠드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사업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자. 본인은 산림사업, 건설업, 인재 육성 교육사업, 언론사업 등을 하고 있다. 노발이시네. 우리 법인을 대장동에 비유해보자. 우리 법인의 자본금은 1억 460만 원이다. 대장동 화천대유 자본금은 5천만 원. 우리 법인이 작년도 투자금이 우리 은행 대금 포함 47억 정도 된다. 대장동 하나은행 등 투입금 1조 1,500억 이상. 투입된 돈만, 이익 말고요. 아직 교육 등의 사업이 시작 중이어서 투자 중이라 이익이 없다. 만약 통상 사업에 따라 6억 정도를 남겼다고 하자. 괄호 열고 시립 성남시 회수금 5,503억 원, 화촌대유 등 577억 원. 그러면 6배 남은 것이냐? 비읍시옷들 1억 투자해서 6억 남긴 거냐? 비읍시옷들아 48억 투자해서 6억 남긴 거다. 자본금과 투자금 이해도 못하는 비읍시옷들, 오늘부터 대장동 이야기 입에 담지 마라. 1조 1,500억 원을 투자해서 557억을 남은 거다. 통상 기업 이용금이 6.8%라면 그래도 못 미친 금액이다. 이재명이 개입되었든 아니든 성남시가 개입했든 아니든 계산 좀 잘 되라. 떠들고 다니려면 나도 38년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이재명이 이 사업 허가할 때 건설업자들이 전부 이재명이 공산당이라고 했다. 허가 내주고 5,500억 달러 정치하는 당신들 같으면 그런 배포나 있냐? 묻고 싶다. 저 이거요. 이분 얘기 중에 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5천만 원이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법인 설립 자본금이 아니고요. 아니 이거는 성남애들의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1% 지분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화천대유는 몇 억대의 그 법인 설립 자본금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거는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걸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애들의 법인 설립할 때 낸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사업에 자기들이 돈 돌린 거 있잖아요. 직접 투자한 게 350억 내지 40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말해도 350억 내지 400억 투자해서 577억 벌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내고 뭐 577억 벌었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화천대유 사장 그 대표가 지금 3번 인터뷰를 했어요. 예. 김만배 기자가 직접 한 번 나왔고요. 이성문 대표가 2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예요. 그리고 김만배는 경향신문하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실소유주죠, 그분이. 예, 김만배 실소유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종합하면 이들이 돌린 돈, 투자 받은 돈이 그러니까 투자 유치한 돈 1조 5천억 중에 7천억 내지 8천억을 돈을 돌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터뷰 보시면 그 3개의 인터뷰가 사실 상황을 끝내주는 건데, 맞아요. 예,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안 읽고 일부러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읽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게 상황이 종료가 안 되는데
글의 행간이 이재명은 나쁜 놈이야. 이재명이 싫어 죽겠어. 심지어 김만배 기자가 어떤 표현을 쓰는 줄 알아요? 이거 민간 개발하겠다는 걸 공영 개발해갖고 돈을 뺏어갔다. 네.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거죠. 프레임 잘못 잡은 거네. 그러면 이재명 공산당이다라고 프레임 잡았으면 훨씬 잘못됐을 것 같은데. 그게 색깔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릴까봐 겁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야지. 이렇게 몰아갔어야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네. 짓을 했구만. 어머 IQ 150이 네. 맞다. 네. 그래도 근데- IQ 152의 말을 알아듣는 나는 100은 넘어. 왜 이래서 오늘 IQ론이에요 지금. 아니 150은 IQ 논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니까. 에이. 팩트 체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 네. 음. 네, 최비 나는- 천재. 그러니까 나는 150과 152 사이에서 천재. 아 나는 150 IQ가 컨닝으로 만들어진 거야. IQ 검사할 때. 옆에 있는 거 다 보고 만들어 150이었으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저 주눅 들었어요. 이미 든 주눅이 뭐 그게 뭐 어떻게 돼? 근데 컨닝도 실력이야. 농담이고. 그 컨닝한 사람이 뭐 있어요. 그걸 믿고 계십니까? 나 믿어. 다 믿어. 아니 그러니까 난 이렇게 봐요. 팩트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먹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달라.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이미 그거 관련해가지고 선거법에서 거짓말했다고 탈탈탈탈 털었는데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을 날리려고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비리 구조가 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있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수사할 사안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또 하라고 하세요. 물론 이게 이제 또 반전 효과가 있어서 만약 이재명은 혐의가 없다 식으로 나오면 더 대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혐의 없다 안 하겠지. 계속 질질 끌고 질질 가려고 끌다가 대선 끝날 하겠지.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요 대장동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대법원 확정이에요. 네. 이 말은 그 불리한 그 조건 속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재명 지사가 접대받았으면 3만 원 이상이라도 네. 그냥 끝났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페북에 글을 올렸고요. 이낙연 후보랑 둘이 지금 썸을 타고 있더라고. 페이스북에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대방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투자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 투자했답니다. 나중에 전액 회수했고요. 하나은행 등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비 1조 수천억을 전액 부담했고요. 민간 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 원, 자본금이 5천만 원인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한 개 포함되어 있고요. 요것부터 시작하니까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몇 조를 벌었다라고 하는 게 악의적 프레임이고 최소한 그것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받았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익과 위험 부담, 민간 참여사 이익이 너무 크다? 공영개발 왜 안 했냐고? 다음에 민간 참여사 수익률이 수만 %라 너무 높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정말 이재명 후보는 진짜 본인 직접 쓰신대요. 디테일의 왕이에요. 보면. 정말 디테일이 여기 제왕 여기 있었는데. 디테일에 저는 제왕이고 왕이고. 좋아라. 그 제가 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주위에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푸나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팩트가 어느 순간 되게 의미가 없어진. 사실 이게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그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필터 버블 혹은 확증 편향의 문제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인이 궁금한 정보를 취합하고 혹은 다수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베스트 글이 어떤가 이걸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팩트는 팩트대로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처럼 이렇게 잘 정리는 해주시되 젊은 층에 맞춰서 이게 한 장 요약이라면서 좀 젊은 보수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내용만 보면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선 팩트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팩트는 팩트대로 나열해 놓되 그걸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것도 네. 맞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방법이 비열한 게 이 사건은 언론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라라고 해야 하는데. 제 그 대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두렁식에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해명해라. 이게 대체 네. 아니 해명을 아무리 해도 해명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뭘 까보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장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고 언론이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사과했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그리고 제일 웃기는 게 난 이한주 원장이야. 이한주 원장 경기개발원, 네. 경기도연구원. 네. 이름이 이한주잖아요. 네.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중에 하나에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 한주, 한성이. 저거 형제야. 그러니까 측근이 관련돼서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한주 원장님은 외동아들이에요. 예. 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님 문제를 저 이낙연에게 돌리지 마시고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십시오 했는데 아우, 이상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우, 나 너무 이상해요. 그 이번 경선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싸주는 그러니까 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했던 말이 가는 말이 그거잖아요. 살아온 과정을 봐달라. 결국에는 이낙연 캠프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못 믿는 거거든요. 또 깨끗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언론이 막 보도를 하면 그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 거기 부안 이동해가지고 옳거니 하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차례 그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언론에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언론이 보도하니까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저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또 그 3일 동안 한 것 중에 이게 최초로 어디서 SNS상에 등장하고 누가 이거를 공개하고 그거 봤어요, 흐름을. 이거 2달쯤 전부터요.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대장동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페북에 회계사 한 명이 이걸 가지고 그거에 5천만 원 해서 얼마 벌었다 최초로 퍼뜨린 게 그분이세요. 그리고서 이걸 이낙연 캠프가 받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지금 얘기하는 언론이 다 얘기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알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네, 이거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정말 그리고 그냥 참아준 건데 이 부분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그쪽에 윤영찬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이나 뭐 이낙연 후보는 이거 뭐 공개적으로 하지 말랬다고 했다면서 막 이재명 캠프를 공격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저는 토론하다가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틀렸으면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팩트에 따라. 최초로 이걸 이렇게까지 극악하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서른 의원님이시잖아요. 이명박 뭐 예, 빗대가지고 감옥 BBK로 간다고. 이명박이 감옥 갔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서 이거를 이명박에 빗대서 이명박 코드를 서른 선대위원장이 가지고 온 거예요. 본부장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가 다 무슨 뭐 그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까? 저희가? 저기 너무 섭섭해요.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 이야기 잠깐만 볼게요. 네. 대장동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엄정 대응해야 된다 하면서 밑에 이재명 지지자의 태도가 문제다. 대장동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야. 대장동 개발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요. 우리 같은 유튜브랑 싸우려고 그런다. 수박 표현은 일배 표현이라고 그러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저도 이재명 지지자의 태도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다는 아닌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사실 되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 지지하다가 하도 그 맞아요. 이재명 후보를 더 강도를 높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져요. 이재명 후보 좋아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문 중에 2017년 그 상황 저도 기억나는데 그냥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 품고 가자 이런 입장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쭉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의 강도가 거의 처음에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제도 그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는 지지층에서 10%가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대장동 문제가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모를까. 없는 상태에서 냄새만 피우고 있는 언론에 같이 한 편 먹고 이재명 때리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불편한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의 태도가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보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그 송가혁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너무 미온적이고 지지 강도가 약했어요. 그냥 약간 방관하면서 이낙연 후보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계속했잖아요. 이낙연 캠프에서. 그러다 보니 이건 뭐야? 심지어 제 후보
후배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진짜 싫어해요. 욕했다고. 그런데 찍어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토론회 몇 번 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거의 혼내다시피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우 너무 싫다. 그래갖고 선거인단 가입한 친구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네거티브에 국민의힘, 조선일보, 이낙연 캠프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단단해지고 적극적으로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저도 게 그런 있거든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제 적극 지지 안 하고 이제 속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네거티브 때문에 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구조가 그런 거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사실로 조선일보가 막 뭐라고 하면 그거 옹호 안 합니까? 옹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조선일보 등이 이낙연 후보는 그 반대 보도나 나쁜 보도를 안 해요. 예. 자, 일단은 대장동 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 더